어려운 사고입니다. 어려워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사고 납니다. 보시죠. 좌회전. 아이쿠, 이런. 헤헤. 저 오토바이가 언제 보이나요? 지금쯤 보이겠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토바이에서 자동차까지. 한 10m 될까요? 10m 될까? 요 자동차 요거 한 대 겨우 더 들어갈 수 있겠죠. 한 10m가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불박차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 2, 3m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해도 한 10여 m. 시속 30으로 오면은 자동차가 10에서 12m가 필요해요. 멈추는데. 오토바이가 속도가 빠른가요? 아이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불박차 보험사는 오토바이 100%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또 오토바이 측에서는 또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겠죠. 현장에 나왔던 경찰관은 오토바이 한 90 정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반반이다. 투표 시작. 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반반이라는 의견이 12%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불박차가 여기서 요 정도만 꺾었더라면, 요 정도.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앞을 좀 살폈더라면, 그리고 지금 원을 어떻게 좌회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상의 중앙선이 어디로 따져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지. 좀 원을 크게 그려서 서로 좀 미리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좁게 그렸는지 크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때쯤만 멈췄어도 근데 더 가겠지 앞으로요? 얼만큼? 이만큼. 직진 우선으로 직진대 좌회전이면 오토바이 입장에서 내가 잘 가는데 뭐가 쑥 들어온 거죠. 저걸 선진위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도 안 보인다. 서로 안 보인다. 그럼 서로 일시정지. 서로 일시정지해서 했어야 된다. 그럴 때는 다시 직진 우선으로 가야 되겠죠. 오토바이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아요. 한눈 팔았을까요? 이때는 안 보이겠죠. 지금 여기까지 보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막상 차는요.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오토바이 이때 발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박차가 더 돌아서 탁, 예. 이거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걸 판단하려면 CCTV를 봐야 돼요. 불박차 원을 좁게 그렸는지, 그리고 오토바이랑 불박 좌회전한 차랑 서로 보이는 시점이 거리가 몇 미터인지, 오토바이 속도는 얼마였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랬대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면 교통조사관은 아니겠죠? 교통조사관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달라요. 현장에 출동하는 거기는 112에서 나오는 112 신고받고 나오는 차, 거기는 교통조사를 안 해본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한 거하고 나중에 교통조사관 얘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장에 나왔던 경찰관이 오토바이 90%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또 불박차 보험사는 오토바이 100%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네, 그런 상황일 때 제 의견은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입장에서 바로 코앞에 보였다. 10m가 안 되는 거리에서 보였다.
그렇다면 좌회전한 차가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좌회전한 차도 확인 안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지를 확인하려면 두 차가 다 보이는 CCTV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토바이 불빛이 보일 때 언제쯤이죠? 이때 오토바이는 불박차가 안 보일 거예요. 불박차는 아직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리가 상당히 되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내 차는 뒤에 한 2 내지 3m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아닌데요. 제한속도가 80이랍니다. 불박차 속도가 제법 있어요. 90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저 앞에 사고 났네. 저 삼중추돌. 앞에 차들도 막 비키죠. 예, 그래서 불박차도 여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사고 난 걸 보고 앞에 차들도 옆으로 비키고 불박차도 그래서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요. 근데 뒤차가 상당히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다시 보시죠. 자, 여기에서 깜빡이 소리가 다시 깜빡이 소리가 언제 들리나? 예, 여기서 깜빡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깜빡이 소리가 이때 째깍 들려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저 참 멀리 있었죠? 그런데 와서 그냥 불박차 속도는 시속 80도로에서 아까 한 95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불박차 한 벌금 100만 원 나올 거예요. 네, 상대차 2주 진단이니까 뭐 한 2주나 3주 나왔겠죠, 상대차. 네, 벌금 100만 원 나올 거예요. 왜? 실손 넘어갔으니까. 지시 위반이에요. 그리고 벌점 20점. 요거 실손 넘어가지만 왜 넘어갔냐고 때 10점입니다. 10점이고, 그리고 2주 진단 2명인가요? 하여튼 벌금 100만 원 나올 거예요. 벌점 20점 나갈 거고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대요. 같은 보험사인데 보험사는 90대 10 얘기하고 상대는 100대 빵을 주장한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불박 영상 자세히 보니까 상대가 과속한 것 같아요. 아내분이 불박차 운전자신데요. 우리 집사람도 시속 한 90 또는 그 이상으로 가다가 그래서 저 앞에 사고 난 차를 보고 여기 다른 차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도 여기서 미리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 차가 우리 집사람 차를 안 부셨으면 이거 들이받았을 것 같아요. 저 달려오는 속도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체 속도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자, 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거 들어가는 순간 보겠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이때 소리 들려요. 째깍째깍 소리 들릴 때 저 차가 한 50m가 뭐야? 한 70m 정도 돼 보이는데요. 70m 지금쯤 들어가고 있죠, 내가. 이제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3분의 1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와서 진짜 불박차를 안 붙였으면 이거 붙이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뒷차 영상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소리는 아까 째깍째깍 소리 미리 들렸어요. 뒷차 영상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우선 실손 위반인가요? 여기 막혀 있어서 내가 좀 미리 들어간 거. 아니 내가 저 앞에까지 가서 여기 끼어들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손 위반 아니어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경찰은 실손 위반으로 지시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같은데요. 검사한테 나 실손 위반 아니다. 앞이 막혀 사고 났는데 어떡하느냐. 그리고 뒷차에 대해서 속도 분석해달라. 오히려 뒷차가 과속인 것 같다. 엄청난 과속인 것 같다. 시속 80도에서 상대가 시속 100km 초과했으면 그러니까 100일 또는 그 이상 80에 20km 초과했으면 오히려 이 차가 속도 위반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검사한테 빨리 담당 검사 배정됐으면 빨리 찾아가세요. 검사가 기록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할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가서 검사님 이거 경찰한테 다시 조사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좀 보완 수사 지시 좀 내려주세요. 저는 저 앞에 사고 난 거 보고 들어갔다는 거 그거 확인해달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뒷차의 속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해서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검사한테 빨리 가세요. 이게 사고 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사고 난 게 2월 7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검사가 아마 배정돼서 검사 기록 검토 아직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른 찾아가세요. 얼른 찾아가서 이거는 오히려 이 차의 잘못이 더 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내가 갑자기 쑥 들어간 게 아니고 미리 깜빡이었고 그때 저 차는 저 뒤에 있었고 그리고 서서히 들어가고 있었고 내가 들어가는 걸 상대가 봤을 텐데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았다? 오히려 상대차 잘못이 더 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네, 차들이 많아 천천히 가야 되죠. 근데 저 앞에 사람이 차에서 내리네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어깨에 뭐가 있어요? 어깨에 강아지네요, 강아지. 걔가 커요. 걔가 제법 큽니다. 목줄을 안 하고 있네요. 옳지. 어이구. 이런. 이런. 어허. 저 사람 가버렸고요. 나는 나대로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이 차에서 내렸어요. 강아지를 여기다가 어깨에 안고 그러고서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대요. 자기한테 연락처 안 주고 그냥 갔다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강아지 놓쳤을 때 차량 하면서 차량 부딪혔다고. 아이 참나. 투표해 보겠습니다. 치료비 물어줘야 된다. 치료비를 왜 물어줘? 오히려 불박차가 조금 어디 뭐 찌그러지거나 또 어디 흠집 생겼으면 상대가 100% 물어줘야지. 투표 시작. 어이구 투표 금방 끝났네. 치료비를 왜 물어줘? 100%. 왜 물어주죠? 자, 다쳤나요? 차가 찌그러졌나요? 불박차 잘못 전혀 없죠. 오히려 차가 망가졌으면 강아지 주인이 100% 물어줘야죠. 근데 경찰에서 원만하게 진행해야 된대요. 무슨 뜻인가요? 보행자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경찰에 조사받았대요. 블랙박스 영상 전달했대요. 경찰 조사관이 차니까 재수없다 생각하고 보험 처리하래요. 뉘앙스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아이고 뭐 어쩌겠어요. 뭐 내 차 대 사람 사고인데 내 치료는 해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뉘앙스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된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통고 처분하겠다 그러면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진단서는 제출 안 했고 어깨와 손목이 아프고 들었습니다. 저게 어깨, 손목 아픈 게 내 차랑 부딪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아지 잡다가 이렇게 몇 번 하다 너무 그냥 누가 알아요? 아까 충격이 있었나요?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한번. 예.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도 명확치도 않죠. 근데 자기가 죄송하다고 그러놓고 가놓고 뺑소니 신고하고 치료비 달라고요? 하하 참나. 한문철 TV에 레전드가 또 경신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레전드가 없었는데요. 레전드급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통고 처분하겠다고 그러면 즉결심판 받으세요. 과연 뭘 잘못했는지. 강아지 안고 내린 사람 있으면 강아지 안고 내리는데 저 목줄 안 했어. 저 강아지가 뛰쳐내릴지도 몰라. 그럼 난 저 뒤로 좀 혹시 모르니까 뒤로 좀 물러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100%가 왜 치료비를 내주지? 왜? 이 사고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했다는 조사관. 영상을 보고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톨게이트 나가다가 일어납니다. 톨게이트 나가면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짐을 가득 싣고 있어서 전체 약 40톤 정도 됩니다. 대형 카고 트럭. 내리막 구간이고요. 살짝 커브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인데 불박차 50 안 됩니다. 네, 저 앞차 제일 바깥차로 가네요. 왼쪽은 부산으로 가고 오른쪽은 창원으로 빠집니다. 앞차가 자 이렇게 나가다가 쿵소리 났는데? 야! 앞차 부딪히진 않았네. 앞차 부딪히진 않았고요. 불박차에 짐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차 이게 바퀴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차가 이거 짐이 앞으로 그냥 팡! 앞으로 이런 게 소리가 앞으로 그냥 팡! 때렸어요. 그래서 헤드 부분 여기저기 망가졌어요. 이 짐도 망가진 게 있어서 이것도 적재물 보험으로 지금 처리 중이래요.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요. 난 잘못 없어요. 난 잘못 없어요. 저렇게 급제동하면은 저기 앞차가 이제 앞으로 확 짐이 밀리잖아요. PC 파일 같으면은 저게 뚫고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차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길 헷갈려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째깍. 자, 잘 가다가 여기에서 자 나는 창원 쪽으로 갈 거고요. 저기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줄이나 보다. 거부가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저 차랑 부딪히진 않았지만은 짐이 앞으로 쏠려갖고 내 차를 때렸습니다. 25톤 카고 트럭에 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요. 진출 50에서 저는 내리막 구간에서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50 안 되게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 갈 줄 알았죠. 우물쭈물하다 멈췄습니다. 대형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앞차랑 부딪히지 않은데 제 차가요. 아이고 그냥 헤드 부분 문짝 기둥 망가졌습니다. 상대편 남편분이랑 통화했는데요. 이 앞차 갑자기 멈춰서 제가 비접수 사고 났어요 했더니 차가 가다가 설 수도 있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어? 가다 설 수도 있지. 뒷차 100%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상대는 과실 1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100% 잘못인가요? 앞차가 창원 장유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부산 쪽 끼어들기 위해서 멈춘 건가요? 불박차 보험사도 100% 이게 아닌가요? 이 차가 길이 헷갈려서 우물쭈물하다가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트럭 100% 잘못이다. 불박트럭이 더 잘못이다. 압승용차가 더 잘못이다. 압승용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앞차 운전자 남편분이랑 같은 생각 가지신 분이 4% 있습니다. 가다 쓸 수도 있지.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했었어야지. 거기서 왜 안전거리 내가 가다가 갑자기 펑 멈춘 것도 아니잖아. 빠르게 가다가 팍 멈춘 것도 아닌데 어이구 불박트럭 100%야 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불박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압승용차가 더 잘못이지. 36%. 압승용차 100%야 라는 의견이 50%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 단, 지, 성.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이 옳지요. 집단지성에 의해서 압승용차 100%냐 압승용차가 더 잘못했냐 여기에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분들은 그래도 뒷차가 더 조심했었어야지. 안전거리 지키고 앞차가 언제 멈추더라도 즉시 멈출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근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신호등도 없고 여기서 그냥 쭉 우회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멈추는 거 이거는 이유 없는 급제동 아닙니까?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갈 줄 알았죠. 뒷차 골탕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가면 앞차 30, 뒷차 70 정도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처럼 앞차가 더 잘못이다가 36%, 앞차 100%라는 의견이 50%. 이렇게 바뀔 때가 되었다는. 이제 바뀌어야죠. 근데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 어떤 차가 뒤에서 세게 받았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입니다. 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잘 가고 있는데 터널에서 뭘? 이야, 이거 뭐야? 다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이야, 이렇게 큰 사고인데 2주 진단 나왔나요? 병원에서 치료 얼마나 받았나요? 뒤차 운전자 음주 수치 몇 %인가요? 지금 현재 경찰 단계인가요? 검찰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법원에 가 있나요? 백미러로 뒤에 오는 차가 빨리 오는 걸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다친 것 같습니다. 사정사항 입원은 3일만 하고 지금 통원치료 15번 했습니다. 음주 수치는 안 알려주는데요. 취소 수치래요. 그럼 0.08% 이상이죠? 그 동생이 연락 왔는데 아이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대요. 경찰 단계래요. 뒤차 운전자 가해자는 척추랑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 조사도 못하고 있대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지난 12월 28일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엄청나게 세게 달렸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니 가해자 변호인이 마디모 신청한대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어요. 질문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음주운전 가해 차량의 후미수돌, 그러면서 그 변호인 측에서 마디모 신청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가해자 변호인이 마디모 신청하겠다고 하나요? 뭐라고 답하셨나요? 처음부터 2주잖아요. 아이 많이 안 다쳤잖아요. 그럼 민사에서 200, 형사 100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치료 더 받을 거예요. 그럼 민사는요, 보험사랑 하겠어요. 그랬더니 가해자 동생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치료 더 받으세요. 네, 치료 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네, 우리 변호인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 과잉치료, 그 2주 갖고서 그렇게 치료를 많이 받아 과잉치료로 변호사가 마디모 신청할 거다. 그 병원에 대해서도 그래 과잉치료하면 돼. 이렇게 우린 그래 알아서 해. 우리 마디모 신청할 거야. 변호사가 마디모 신청하겠다고 그랬을까요? 그 가해자 동생의 지인이 그랬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가해자는 척추랑 발목 부러져 입원해서 있으면서 나는 그래 내가 걸어다니는 거 감사해야지. 나도 내가 뒤에 안 봤으면 나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 고맙다고 그래야지. 뭐 마디모?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가해자 지인이, 가해자 동생의 지인이, 가해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 지인이, 누가 좀 뭘 좀 아는 사람이 와서 옆에서 좀 도와주나 봐요. 네, 치료 더 받으세요. 네. 민사 200, 형사 100에 합의해줘요. 어차피 저거 보험 처리되더라도 가해자한테 보험사가 돈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민사 200, 형사 100, 그래서 300에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나 치료도 받겠다. 나 민사는 보험사랑 알아서 하겠다. 음주더라도 보험사에서 나한테 100% 다 해줍니다. 무한 배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구상금 청구하죠. 그랬더니 치료 더 받으세요. 우리 변호사 측에서 과잉진료로 마디모 신청할 거예요. 참나. 마디모가 뭔지 어서 그래도 들은 건 있나 봐요. 이 사고에 대해서 마디모 신청한대요. 이야, 기차 엄청 달려오네요.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디모 한대요. 마디모 신청하겠다는 그 사람은 변호사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 가해자 동생의 지인이라는 사람.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배추머리 김병조 씨가 생각납니다. 김병조 씨. 뭐라고 그러셨나요? 옛날 유행어 있었잖아요. 배추머리 김병조 씨.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라! 마디모 인공위성 있으면 마디모야 살아라! 네.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질문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으니까 진단이 2주밖에 안 났으니까 가해자가 일단 척추, 그다음에 아까 발목이라고 그랬나요? 그 수술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조사 받겠죠. 근데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해가 질문자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그러나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절대 안 끝나겠죠. 재판받겠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동생이 얘기했다는데 몇 번일지는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집행유예 될까요? 괘씸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몇 번째예요? 그러면서 좀 반성 좀 하세요. 단기 실형.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구속시켜서 실형. 그 단기 실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2개월로 끝날까요? 100만 원에 합의해 주든지 말든지 안 해주면 마디모 신청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나중에 그렇게 써내세요, 판사한테. 저보고 치료 그만 받으래요. 그건 과잉진료라고 저 마디모 신청한대요. 가해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편지 보내세요. 판사한테 보내는 편지가 진정서입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치료 잘 받으세요. 나중에 싹싹 빌고 보험사로부터의 치료와 그다음에 합의금과 별도로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합의해 줄지 안 해줄지 생각하시면서요.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십시오. 차가 좀 커 보이네요? 그죠? 다른 차가 밑으로 보이잖아. 네, 덤프네, 덤프. 네. 덤프 운전석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내 키보다 위에 있죠? 있죠. 그죠? 네. 아니, 키가 큰데도 내가 그거 올라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할 때, 이거 처음에 발을 올릴 때, 이 발도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라도 잘 못 올라가 밑에서 받쳐줘야 되죠? 그렇죠. 그지? 엉덩이 받쳐줘야 돼? 그럼 결국 2층에 올라간 거야. 그렇죠. 이 의자가 얼마 정도 돼요? 바닥에서? 작게 한 2m는 된 것 같아요. 2m 또는 2m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요것도 있잖아. 네, 그러면 거의 3m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승용차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내 발보다 어디 있어요? 아래 있죠. 발 밑에 있죠? 그렇죠. 예, 발 아래에 있는 조그만 승용차들이 위에서 보면은 멀리 보이죠? 네. 앞은 잘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숙여야 되죠? 거의 앞에는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눈은 여기를 보고 있고 그렇죠. 옆에서 뭐가 조금 들어온다도 그럴 때는 그건 진짜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덤프는 높이 나는 산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두워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 덤프가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는데 좌회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어요. 이것은 뭐 신호위반 문제되질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신호위반하고 전혀 무관한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신호가 이제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니 아니 이번 사고 어때요? 내가 좌회전 들어갔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이때 이건 뭐 신호위반하고 전혀 무관하죠? 그쵸. 좌회전하면 돼요. 좌회전하면 되는데 나는 좀 넓게 돌아야 돼, 그죠? 원래 이 차들은 잘못 들어온 거야. 원래 이렇게 돌아야 돼, 유도선에서. 근데 이 차는 좁게 들어왔고, 좁게 들어오니까 다행히 이 차가 아까 들어가고 서 있던 차예요. 참나. 딱 꺾으니까 지금 내 눈은 어디가 있겠어요? 정면에가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꺾었더니 여기 있어. 피할 수 있을까? 황색 신호로 바뀌면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딱 나가서 게다가 이런 차들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고
나는 이제 저 앞쪽을 보면서 좀 저 크게 그려야 되겠다. 딱 꺾었더니 아니 네가 왜 거기 있어? 누가 더 잘못했어요? 아 진짜 애매하다 이거는. 전체 잘못 아니야? 아 저 차가 잘못이지. 저 차가 잘못인데. 자 볼보 근데- 덤프. 근데 진짜 왜냐면 나는 이제 그 신호 이게 보고 거의 이쪽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꺾은 다음에 자 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꺾어서 딱 봤더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쯤 발견했을 것 같아. 아니 우리 김병철님 여기서 언제쯤 발견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여. 예, 저 안 보이고 안 보이다가 언제쯤? 자 이제 앞쪽을 보면서 원을 좀 크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서. 이때도 이거 안 보이겠지? 내 눈 안 들어오겠지? 나는 여기를 보고 있겠지? 그죠. 사람 눈은 곤충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곤충이 다르서 이때쯤 보이겠지 이때쯤. 네, 맞아요. 그죠? 이때쯤 보이면 시속 50도로인데 이거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하죠. 근데 지금 경찰이 접수했는데요. 덤프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험사도 덤프가 70% 정도 잘못됐대요. 아 저 차가 서 있어서요. 서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A필러 가격, A필러도 엄청 크잖아. 덤프는 그지? 예, 한 30cm 되나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버스가 30cm 정도 돼요. 버스. 그 덤프는 더 튼튼하니까 이 손바닥 두 개? 예. 그 이 정도? 예. 나중에 A필러 본인 손바닥 해갖고 본인 손이 나보다 훨씬 커요, 그죠? 이렇게 본인 손바닥 갖다 대고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나랑 이제 친해졌어? 이제 삼촌 욕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불박 영상을 보고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았어? 그러면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한답니다. 그 차는 신호를 착각해서 교차에 진입했다가 그냥 서 있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처음엔 미안하다 그랬는데 자 먼저 좌회전한 차에 가려서 안 보였어. 네. 그죠? 덤프의 회전 방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딱 봤더니 딱 돌고 보니까 아니 네가 왜 거기 서 있어? 저는 부딪히기 직전에 승용차를 봤지만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해 차량이 맞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덤프가 더 잘못이다. 교차에 어중간에 서 있던 승용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아 저 앞차들도 저게 피해서 간 거였어. 근데 운도 좋았지. 저걸 피해서 간 거였어. 나 왜 이렇게 차들을 먹나 했더니. 자, 여러분들은 덤프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승용차 더 잘못이 92%입니다. 이거 승용차 100% 해도 의견이 있었을 거야. 네, 승용차 100% 해도 한번 승용차 100% 집어넣어 볼까요? 이건 하지 말자. 왜냐면 좌회전은 천천히 돌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좌회전하다가 여기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붙였을 때 100대 빵 안 나오거든요. 법원에서는 100대 빵 안 나오고 아예 좌회전할 때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더라도 안 보이는 쪽을 혹시라도 좀 보면서 갔어야 된다 그러면서 천천히 돌면서 그래서 100대 빵은 제가 투표를 안 하고요. 여러분들은 승용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2%, 덤프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였는데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덤프가 70%라는데 본인은 덤프 몇 % 정도 보고 싶어요? 저도 한 80%? 80%? 누가? 덤프가 80%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다. 예. 즉 저기 서 있던 사람이 7, 80%는 돼야 된다. 예,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에 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횡단신호 보행자 횡단보도 빨간불에 보행자가 여기 무단횡단에 서 있었다. 그걸 내 들이받았다. 그럼 누가 더 잘못?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지. 그죠. 저럴 때 무단횡단자 잘못 최소한 60에서 7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차가 왜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요차 들어가서 안 보였잖아. 그래서 거꾸로 이쪽이 70, 불박차는 좌회전하면서 안 보이는 쪽 한번 확인하면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뒤집어져야 되겠습니다. 뒤집어져요. 근데 경찰은 이 차가 와서 때린 게 아니잖아. 서 있는 거 들이봤잖아. 그럼 경찰은 무조건 서 있는 차를 피해 차량으로 봅니다. 그 관행도 바뀌어야 돼요. 경찰에서는 불박차가 때렸기 때문에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상대의 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이거 그냥 들이받으면 어떻게 됐겠어? 속도만 조금 있었으면 진짜 그죠? 큰일 났잖아. 예. 아, 이차운전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를 그래도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 운전자가 2차 보험사에 가서 제발 생명의 은인한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이 중앙선 아닙니다. 다 이쪽이에요. 램프 구간인가요? 1차로, 2차로 전부 다 같은 방향입니다. 오르막을 쭉 올라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차 넘어갔죠? 다시 처음에 앞차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나 고갯마루 다가 올라갑니다. 고갯마루 올라갔는데 앞차가 안 가나? 아니네. 나한테 오래. 이런. 아니 고갯마루에서 앞차인가 싶었는데 앞차 천천히 가나? 으아, 나한테 오래. 옆주행차랑 나랑 부딪혔어요. 피하면서 아주 크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불박차 운전자 아주 크게 사고 당한 건 아닙니다. 2주 진단 나왔대요. 2주 진단. 어린이 타고 있었대요. 아이랑 타고 있었는데요. 2주 진단 받고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랍니다. 저 차는 부딪히고 나서 그냥 갔대요. 민사적으로는 백대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 같대요. 그리고 가해자가 나한테 형사합의해달라는 얘기도 없고요. 문제는 저 가해자가 좀 병이 있답니다. 무슨 병일까요?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였답니다. 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적미적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운전자는 곧바로 특정돼서 찾았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요? 왜 중앙선 넘어왔다고 그러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로부터 상대가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요. 상대방은 대화를 못하게 봤기 때문에 왜 중앙선 넘었는지 왜 그냥 갔는지 못 들어봤대요. 블랙박스에 상대편 차 번호가 있어서 바로 찾긴 찾았답니다. 형사 합의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런 증세가 있으면 잘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약도 제대로 복용해야 되고 근데 약을 갖다 복용해야 되는데 복용 안 했다. 그럴 때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처벌받죠. 그런 경우라면.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으로 막 달려가고 그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건너가는데 사람들 많이 충격해서 다치게 한 사망사고도 있었죠. 그때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번 사고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조현병 발현이 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순간적으로 중앙선 침범해서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역주행이죠. 역주행으로 사고 내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뺑소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라는 걸 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그다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주행 뺑소니를 하더라도 사망사고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라든가 그런 경우엔 실형 선고될 수 있고 또 구속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2주 진단이에요.
이주 진단이면 결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불구속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민사적으로는 100대 빵,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리고 저런데 언덕배기면 올라갈 때마다 또 어떤 차가 또 나한테 달려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심할 겁니다. 심리치료까지 다 제대로 다 받으시고요. 보험사에 다 해달라고 그러세요. 보험사에서 안 해주면 그러면 내 돈 내고 치료하고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고면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합의 부분은 형사합의금은 기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진행이 좀 미적거리니까 나 형사 고소하고 싶다. 그래도 경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형사 고소해서 진행되는 건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당시 조현병의 발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닌지 의사의 소견서도 구하고 아마 그런 걸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사고는 진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진짜 천운으로 정면 충돌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아이도 타고 있었다는데. 형사 쪽은 상대가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속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요 차처럼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트럭이 길어요. 엄청 긴 트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이 뭔가요? 오른쪽이 맥도날드네요.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딱 서 있었는데 이 차가 큰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때립니다. 이 큰 트럭은 깜빡이를 켜지 않았어요. 깜빡이를 켜지 않아서 직진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또 다른 차가 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충분히 넓어요. 맥도날드에서 나온 차가, 불박차가 유턴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보행자 지나갑니다. 보행자 지나간 다음에 딱 나가는데 그때 이 트럭이 와서 때립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맥도날드 주차장에 차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트럭이 이렇게 서 있어서 큰 트럭이 때립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트럭 길죠? 예. 트럭 길고 여기에서 보행자 지나가고 저 큰 트럭이 이렇게 때렸습니다. 아이 참나. 이 트럭이 어중간하게 중앙선은 물고 있어요. 중앙선은 물고 있고 뒤에 또 다른 차도 있고요. 직진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깜빡이 없어요. 깜빡이. 여기 어디 깜빡이 있거든요. 요건가? 예, 안 켜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요거구나. 요거 같은데? 네, 요게 깜빡이 같아요. 나중에 내가 여기 서 있다가 보행자 지나가고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여기 요거 아까 안 켜 있었잖아요. 그 2차 직진하는 줄 알았대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트럭 옆으로 공간이 충분히 넓었어요. 불박차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양쪽 보험사에서 불박차에게 40% 잘못이 있다고 그런답니다. 과연 불박차의 잘못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사고. 트럭은 사각지대에 있는 불박차를 못 본 거죠. 저는 깜빡이 안 켜고 있는 차가 직진하는 줄 알고 오른쪽으로 들어갔고 제가 새치기 한 것도 아니고 트럭 100%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분심에 가 있대요. 트럭 보험사 의견대로 60대 40이다. 질문자는 100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80대 20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60대 40이라는 의견이 2표 4% 있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8% 있습니다. 그 중간 80대 20이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트럭이 깜빡이도 안 켜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저 트럭이 거기에 어중간하게 중앙선을 물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회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그럼 미리 조심했었어야지.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맥도날드 여기서는 다 지나간 다음에 차 없을 때 그때 들어와야 되나요? 사진을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뭘 궁금하냐면 이쪽의 공간이 얼만큼 더 여유 있었는지, 저 비좁게 들어갔는지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갔는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 트럭 오른쪽으로 요 차가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더 넓은 차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다. 스타렉스 같은 것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공간이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이건 100대 0 쪽이 아니겠는가?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야죠, 트럭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 차가 왜 중앙선을 물고 있지? 저 차 좀 이상한데? 갈 때 빵빵빵빵빵빵 나 먼저 갈게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80대 20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60대 40이라는 의견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00대 빵이냐 80대 20이냐 그것은 이쪽 아까 트럭이 여기서 꺾어서 얘기했죠. 아까는 트럭에 여유가 있었어요. 이쪽으로도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오른쪽 여기가 공간이 무진장 넓어서 트럭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은 정도였다. 그랬다면 100대 빵이 되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본인 차에 썬팅 돼 있나요? 예,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 조금 약한 걸로 돼 있는데, 밤에도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썬팅이 35%가 제일 많대요. 지금 이 썬팅 보세요. 어때요? 이거는 잘 엄청 환하잖아요, 이거. 잘 보여요. 예. 이거 밤에 이 정도면 이거 무진장 이거는 이거 매우 훌륭한 거예요. 썬팅 몇 퍼센트? 50%? 안 했어요. 썬팅을 안 하면 이렇게 환해. 이게 정상이야, 이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낮에 햇빛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엔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썬팅이 어제 제가 수원시청 가서 강의할 때 거기 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보더라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강당에는 한 30분, 4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썬팅 안 한 분, 그때 딱 한 분이야. 나머지 다 썬팅이야. 그게 95% 이상이 썬팅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맞아요. 썬팅 이 정도는 돼야 돼, 밤에. 근데 썬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이제 신호대기 합니다. 나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할 건데 다른 차도 이제 가요. 그런데 오! 와, 아직도 밀고 가. 와, 저 왜 저래? 왜 저런 식으로 해? 왜 이렇게 가서 그렇지? 우회전을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속도, 간단하다. 제때 못 잡은 것 같아요. 사람은 내리네. 음주래요, 아유. 음주. 아니, 거기서, 나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진할 때 우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우회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아까 다른 차들은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 근데, 밀린 거야. 우회전을 저런 식으로. 저거는 북한의 미사일, 저 탄도 싣고 가는, 그렇게 긴 차들 저렇게 돌아야지, 그지? 이렇게 돌아야 돼. 이거 조금만, 승용차가 이렇게 돌아. 이 사고로 새벽에 가락시장에 물건 사러 가다가 이분 마트 하신대요. 직원이 7명이래요. 사장님이 직접 마트에 새벽에 가시던 중이래요. 여기 시간은 틀리게 나왔어. 새벽 5시래요. 불박차는 폐차해야 된대요. 불박차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 세게 맞았어. 이럴 때 이 앞에 없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트럭은 이 보넷이 없잖아요. 네. 그럼 충격을 그대로 받잖아요. 네. 다리 절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덤프는 그래도 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죠. 그러니까 낮은 차량은 크게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낮은 차량 붙이면 그래도 덤프끼리 붙이신다든가 그럴 때는 진짜 또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냥 거의 압사 같은. 이게 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네, 압사에 예. 그렇게 됩니다. 저는 피해자의 동생이고요. 트럭은 폐차해야 된답니다. 지금 물건 매입을 용달차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본인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자, 휴차료 1일 12,000원? 글쎄 저 차 그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차는 우리 덤프 트럭은 그 휴차 손해가 2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차종마다 다 달라요. 근데 12,000원 너무 싸다. 많이 다쳤어요. 폐차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폐차하게 되면 10일치밖에 안 줘요. 다른 차 빨리 사라는 거예요. 근데 중고차 요새 새 차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도 중고차도 비싸서 쉽지 않은데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액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0일치밖에 안 된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퇴골, 허벅지뼈 분쇄골절 조각조각 났다는 거예요. 슬관절, 무릎, 십자인대 골절, 경비고 걔가 아작난 거야. 왼쪽 다리 아작난 거야. 그러니까요. 그죠? 요쪽 다리 아작난 거예요. 요 다리 아작난 거야. 3번 수술하고 16주입니다. 16주 만에 퇴원 못해요. 뼈가 붙어야 퇴원합니다. 완치 때까지 용달차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송하면 되네. 이게 문제가 아니지. 몸이 문제지, 그죠? 나중에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어야 될지 몰라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서 소득 신고를 조금만 했대요. 소득은 얼마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용직일까요? 도시일용노임 한 달에 326만 7천 원입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마트 사장님이시고요. 네, 썬팅은 없고. 근데 저 가해자가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죠? 요새 음주운전도 지금 구속 안 됐다는 것 같아. 조사를 아직 안 받았다는 것 같아요. 어디 나와? 상대차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자 진술도 아직 못했고 구속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번 사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쾌유되는 겁니다. 빨리 다치신 분이 쾌유돼서 또 다시 마트에서 또 열심히 일하셔갖고 자, 저 차가 우리를 때릴 것 같은데? 저 봐, 우리를 때리죠. 네. 장애 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달차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병원 생활이 16주 만에 퇴원 못해요. 걸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완전히 다 여기 저 뼈를 갖다 연결하는 쇠를 박아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럼 살을 갖다 이만큼 다 찢어야 돼. 나중에 흉터도 상당히 흉할 거고요. 그리고 무릎이 덜렁덜렁할 수도 있어요. 뼈가 잘 붙어야 되는데 뼈가 안 붙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 또 안 붙어요. 그럼 못 걸어 다녀. 그러니까 이 골진이 나와서 잘 붙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용달차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원 기간이 길고 또 장애가 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험사랑 합의할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구속됐는지 불구속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 안 되면 나중에 구속되어 올겠죠? 실형 선고되어 올겠죠?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손해배상이 시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거의 본인이 내야 돼요. 보험사가 나한테 해주지만 나중에 결국 가해자한테 부상권 행사합니다. 음주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대. 면허 정지 수치라고 그러는 걸 봐서는. 모쪼록 장애 없이 빨리 쾌유하시고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보험사법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로서 메꿀 수 있어야 되고 용달차 비용 같은 거는 그때 한꺼번에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 입은 거 그것은 형사합의로 해결하셔야 되겠고 소득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 7명에 대해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직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20만 원이래. 도시일용노임이 326만 7천 원이에요.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했으면 326만 7천 원 거기까지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가정주부에서도. 하지만 이분이 마트를 20년 하셨대요. 사업자 등록이 20년이래요. 그러면 도시일용노임보다는 더 벌겠지. 직원 중에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20만 원인데 사장은 그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그래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계소득이라고 그래요. 통계소득 10년 이상 뭔가를 파는 사람 판매 종사자 사장도 판매 종사자잖아요. 10년 이상 남자는 416만 원입니다. 요만큼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쪼록 빠른 KO 기원하겠습니다. 불박차 우회전합니다. 가겠습니다. 따님과 함께 아빠랑 따님이랑 저 인도가 좁아요. 저 사람 까만 옷 입은 사람 아이 참 불안불안? 요즘 아빠 많이 운전 천천히 한다니까? 거짓말이었어. 내가 요즘 라이브 보면서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듣고 아들 이름을 외치는 예. 겁니다. 오늘은 뭐 살짝 노래가 아니라서 더 쉬우실 수도 자 있어요. 이분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따님한테? 요즘 많이 운전 뭐 줄어든다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천천히 간다. 천천히 많이 줄어든다. 응? 그리고 라이브 보면서 조심한다. 이분이 여기서요 처음에 쭉 가다가 여기 인도로 올라가잖아. 근데 이분이 멈추세요. 멈추는데 딱 그러니까 딸이 아이 참 불안했다고 오늘 불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보았던 게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열공반 장미사랑입니다. 오늘 아차하는 순간 사고를 할 뻔했습니다. 그때 그냥 갔으면 그죠? 그쵸. 뒤도 안 보고 탁 들어오는데 인도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들어왔으면 앞에 사람인데 왠지 찜찜해 속도를 늦추는 순간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길을 건너네요. 조금만 방심했으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면서 꺼림칙 할 때는 서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느낌이 안 좋아서 쓰셨대요. 과연 그 말이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보행자 눈에 띌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지? 네 맞아요. 그 당연히 앞으로 보행자가 쭉 가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 애들은 가다가 그러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컴퓨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우수 영상 제공하신 분들에게 좋은 상품 주신다고 해서 저도 작은 거나마 참여하라고 합니다. 컴퓨터 2대. 와, 대당 100만 원짜리 2대. 블랙박스. 치킨 등 다른 상품권. 3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부탁드려야 돼요? 응? 제일 비싼 컴퓨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와! 선물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네요. 치킨 쿠폰 보내주시면 고생하는 저희 직원들, PD들 간식 내지 야식으로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라이브를 보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많잖아요. 여기서 느낌이 안 좋으면 쫙 돌아가면서 이때
당연히 자 근데 걸음걸이가 어슬렁어슬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느낌이 좀 안 좋아. 저렇게 오면은 배우 강수진 만약에 불박차가 인도로 갈 줄 알고 쭉 갔으면 사고를 할 뻔했습니다. 장미사랑님, 네, 좋은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